자, 오늘 공략할 거는요, 하나은행 필기입니다. 어떻게 나올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은행 하면은 사기업이죠. 사기업이 이제 사설은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시험 낼지 어떻게 알아? 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2022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채용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채용 비리도 있고 막 맞죠? 그리고 채용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채용 홍보부터 시스템, 그 다음에 서류나 평가, 필기 출제, 면접관 교육하고 파견하는 거 요거까지 전부 다 왜 그 대행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채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음. 설계, 그 요청사항, 요번에 요거 좀 중심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인사처에서 이제 같이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 진행은 외부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크루트가 한 걸로 예상이 되죠. 왜냐면 이제 URL이 다 인크루트였으니까. 이게 인크루트의 채용 포털만 쓴 건지 아니면 인크루트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인크루트가 한 것 같아요.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시면은 근데 2025년도가 없어요. 보통 이제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은 한 2월쯤 맞죠? 이게 입찰 공고를 때렸어야 되는 것 같아. 1, 2월 달에.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게 첫 번째는 작년과 같은 대행사가 출제한다. 작년에 문제가 마음에 들어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은행식으로 구축이 돼서 작년에 올해치까지 출제를 해놨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 유형이 보면은 이게 응수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응용 수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수리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스타일 자체가 인크루트가 NCS를 내는 게 아니고 인크루트가 인적성 시험, 그냥 일반 기업들을 채용을 대행했을 때 인적성 시험을 내는 것과 비슷하게 냈어요. 그래서 저는 채용 사이트도 인크루트고 채용도 아마 인크루트가 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채용 포털을 보시면은 마이다스인이죠. 그 유명한 역검 역량 검사 이제 AI 역량 검사 이거 하는 마이다스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의 경우면은 채용 포털은 마이다스인으로 바뀌고 문제는 작년에 출제해놨던 걸 쓴다. 그러면 이제 문제용이 크게 안 바뀌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마이다스인으로 바뀌면은 완전히 작년과 달라질 겁니다. 이게 문제은행식 방식의 이제 마이다스인의 출제가 있는데 마이다스인이 NCS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한 4개사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크루트의 출제 경향과 이 금융 NCS를 출제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나은행 시험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작년 거대로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의 후기들 좀 살펴볼게요. 딱 보면은 약간 인크루트 그 시험 치고 난 후기랑 비슷합니다. 시중의 기출 문제집보다 쉬웠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NCS라기보다 G사트나 SKTC 등 그 이제 타기업 대 기업 타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가 비슷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크루트가 출제하는 NCS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인적성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금융 디지털 상식 같은 게 나왔다. 이거는 뭐 공지가 된 사항이었죠. 이건 공지가 된 사항이었고 생각보다 긴 지문으로 독해는 NCS 방식이었다. 독해 자체가 NCS 방식이라는 게 말이 안 맞긴 한데 그냥 독해 문제죠. 읽고 푸는 문제. 근데 생각보다 길었다는 건 이게 온라인인데 온라인 시험인데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화면에 꽉 차다 보니까 이게 길었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다음에 NCS 형태인데 도형과 부피를 구하는 것도 나왔다. 그러니까 딱 이제 인적성 검사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NCS 75문항의 디지털 상식 뭐 5문항이었다고 하는데 응용 수리가 많았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이 5문제였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최근 거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와 쳐다보니까 굉장히 최근 거였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죠. 이 디지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예상 문제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생 문제나 글을 읽고 푸는 문제집도 제법 나왔다. 이게 이제 후기였는데 이게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시험을 쳐도.
근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건 필셈 문제나 글을 읽고 푸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아니고 수리가 많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요 뭐 이번 하반기 중에서 응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은행이 아닌가 한다. 응용 수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융이다 보니까 글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숫자 싸움에 능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지문은 금융 관련 지문이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두령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비중으로 따지면은 원래 인크루터 이렇게 안 내는데 부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했겠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문 내달라. 비중으로 따지면 수문의 순이었다. 수리가 절반이었다. 이분도 이제 수리가 많이 나왔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학의 개념과 공식이 필요했다. 온라인 치고는 기분이 긴 편이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의 결론입니다. 작년 시험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응용 수리 비중과 수리 비중이 확 올라갔고 인적성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막 도형 문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형에 이제 부피 구하고 막 이런 문제. 그리고 지문들이 온라인이라서 좀 긴 편인데 온라인 치고는 긴 편인데 온라인이라서 잘 안 읽혔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자료 해석 문제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자체가 평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 그러니까 명제라든지 막 명제가 순서별이죠. 순서별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빈도는 낮았었고요. 디지털 상식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결론을 작년 시험은 내릴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작년 겁니다. 인크루트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문제은행이 구축되고 그대로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기조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기호 마이너스 인이 출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인 자체가 NCS를 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약간 문제는 세계 복모형 출제사에 가까워요. 이게 피드령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자료 자료는 그래도 양심이 얘네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기관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관에 관련된 지문들을 내거든요. 원래 마이더스인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직무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에 꽂힌 회사잖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래서 피드령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고 난이도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섞인 것들이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마이드사다스인이 출제했던 걸 보면은 명제, 참거지, 자리 배치 문제 등이 한 문제 정도 나왔고 모듈은 아예 볼 필요가 없었고 자료 활용 계산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의 피드령에 가깝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논리 문제들 몇 문제 나오는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긴 한데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맞죠? 선택지는 작년과 똑같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스타일로 바뀌거나 이건데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상식 이거 다섯 문제짜리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식으로 나온다면 응용수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도 마이너스 인으로 바뀔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셋 독해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거니까 사실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니까 이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안 되는 거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좀 약한 부분을 갖다가. 근데 요거 2번, 3번 디지털 상식이나 응용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암기잖아요. 암기는 무조건 단기간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논리 문제나 필세 독해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한 쪽을 갖다가 시기에 따라 하는 게 좋은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시험 2주 전까지는 조금 그 응용 유형을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명제, 순서, 배열, 참거짓 등 이 추리 유형 문제도 있죠. 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준비하는 전략과 관련된 제 영상들 쫙 정리해서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둘게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걸 익히기에 지금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하시다면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인 자체가 유관 지문을 좀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제 금융 지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금융 NCS 자료 해석 문제를 좀 자주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접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금융 경제 이슈 등에서 읽어보고 모르는 용어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냥 독해를 늘리는 거죠. 디지털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금융 NCS 자료 해석 책을 갖다가 조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 경제 기사 같은 거 좀 면접 대비나 아니면 디지털 시험 이제 생각한다, 그 대비한다 치고 조금 읽어보시고, 뭐 요렇게 이제 조금 독해 능력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 이제 실력이랑 그 논리 문제 실력들을 갖다가 한 2주 전까지는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나왔을 때는 암기 과목이죠. 무조건 단기간에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근데 응용 수리가 암기 과목입니다. 응용 수리는 이제 인적성에서 응용 수리는 수학이 아니에요. 푸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잘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 2분 만에 푸는 방법, 1분 만에 푸는 방법, 30초 만에 푸는 방법, 10초 만에 푸는 방법, 푸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푸는 방법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인적성의 그 응용 수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한 2주 정도 전에 시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비하시면 될 거고요. 요것도 정리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지털 상식이죠. 디지털 상식. 디지털 상식은 최근 것까지 나왔다 이런 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두세 달간 그러니까 6개월 한 6개월간의 이제 디지털 관련 이제 기사들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문제도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고 외우기도 외우고 아니면 인터넷에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이건 진짜 암기잖아요. 비중이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암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디지털 상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지금 시기에는 논리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필셈 문제, 독해 문제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4일 전에는 이제 2주 전에는 응용 수리, 일주일 전에는 디지털 상식 이렇게 해서 조금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게시글 하나에다가 제 영상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거, 하나은행 필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링크 모두 정리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하나은행 모의고사도 제가 한번 출제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